처제, 더 벌려봐. 그래, 그렇게 해. 좋지? 형부 제발. 오늘은 멈추지 말아요. 숨이 목에 걸려 나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지도 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 이은진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는 언니의 전 남편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밤을 함께 했습니다. 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밤은 사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미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 도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결혼 25년 한 번도 혼자였던 적 없는 내게 사별은 죽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서 있던 한 남자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전 남편 태석. 언니와 이혼한 지 7년 가족 자리에 나와도 말없이 앉아있던 사람. 그가 구석에서 내게 시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다가와 내 옆에 섰습니다. 처제, 밥은 좀 먹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밤 영정사진 앞에 혼자 주저앉아 있던 내 옆으로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처제, 혼자 있지 마. 사람은 혼자 못 버텨.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빈집에 돌아오자 남편의 코트는 여전히 소파에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엔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그대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걸 치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초인종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석이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제, 뭐라도 먹어야지. 그날부터 그는 자주 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함께 열어 옷을 개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제, 사람 마음, 혼자 있으면 굳어버려. 그 한마디가 내 속을 스며들었습니다. 낮엔 남편의 향기와 살고 밤엔 그가 사온 맥주 한 잔의 의지에 숨을 돌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느 밤 작은 술집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제, 요즘 좀 어때? 맥주잔을 부딪히며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웃으니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제 웃으니까 좋다. 짧은 말이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술기운에 달아오른 내 얼굴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형부, 무심코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처제는 처제지. 나한텐 언제나. 그 말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제,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낯익은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라면을 꺼냈습니다. 처제, 앉아 있어. 내가 끓여줄게. 나는 식탁에 앉아 라면 끓는 냄새를
가만히 맡았습니다.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처제, 국물 맛 좀 봐. 그가 숟가락을 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어버린 속을 조금 데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라면 국물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소리를 듣는 척 했지만 서로의 숨소리만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오자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처제, 낮게 부르는 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처제, 더 가까이 와봐.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형부, 오늘은 멈추지 말아요. 금지된 위로 죄라도 좋았습니다. 그 밤만큼은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부와의 밤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엔 그가 마시다 남긴 캔맥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숨죽여 혼잣말을 하고 나서야 몸에 남아있는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거실에서 나는 홀로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금지된 위로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형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먼저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형부는 무심한 얼굴로 내 눈을 피했습니다. 처제, 밥은 먹었어?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들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듯 앉았습니다. 형부는 과일 껍질을 천천히 벗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처제, 우리 그날 밤 괜찮았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제, 나 후회 안 해. 그 한마디가 심장을 쳤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형부 나도요. 작게 중얼거리자 그는 웃었습니다. 처제,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주방에서 형부가 고기를 굽고 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인 듯, 가족이 아닌 듯 묘한 공기가 밥상 위에 흘렀습니다. 처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면서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처제,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형부는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주방에 함께 서서 그의 팔과 내 팔이 스쳤습니다.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는 내 머리카락에 물방울이 묻었다며 손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또다시 내 몸이 그의 체온을 기억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TV는 켜놨지만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제의 나 너무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형부, 그 말만 하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끌어 소파에 앉혔습니다. 조명이 희미한 거실, 서로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제, 후회하지 마. 그의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훑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동시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그가 더 깊이 들어올수록 슬픔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실감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부의 품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그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 역시 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서로를 통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자주 내 집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유품을 정리하고 밤에는 서로의 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죄라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형부의 손이 내 머리칼을 쓰다듬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언제까지 갈지 그땐 몰랐습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죄책감과 행복, 그리고 금지된 그 밤. 그 밤이 지나고도 형부는 매일 내 집에 왔습니다. 낮엔 유품을 정리해주고 밤이 되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손도 대지 못했을 남편의 옷가지들을 이제야 하나씩 상자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처제, 괜찮아? 옷장 속 낡은 셔츠를 꺼내다 눈물이 날 때면 형부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칼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길이 죄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형부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형부는 나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허전함을 숨소리로 덮었습니다. 처제, 나도 미안해. 그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형부는 내 집에 옷가지 몇 벌을 두고 갔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던 부엌은 이젠 둘만의 식탁이 됐습니다. 어느 밤 형부는 무심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제, 나 다시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 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더는 웃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이 금지된 거라 해도 그 순간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돌아간 뒤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진 씨, 요즘 누구 자주 오시네? 새로운 인연 생겼어? 순간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소문이 돌까봐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언니 목소리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은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있어. 하지만 언니는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 집에 누가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이웃이 그러더라. 혹시 형부 아니야? 목소리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부가 왜? 그럴 리 없어. 억지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숨이 가빴습니다. 며칠 뒤 형부가 퇴근 후에 찾아왔습니다. 소주를 한 병 사왔습니다. 처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형부 언니가 눈치챘을까봐 무서워요. 형부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제, 아무도 모르게 할게. 그 말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요즘 전 형부랑 같이 다닌다더라.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이제 어떡해요? 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처제, 나 믿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나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며칠 뒤 결국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진아, 나 내일 너네 집에 갈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제, 무서워하지 마.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모르는 거 있지? 가슴속이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 형부가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눈이 형부를 향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곧 터질 거라는 걸. 언니의 시선, 형부의 숨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까지 모두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너질지 모르는 이 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금지된 관계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시선이 형부와 나 사이를 오갔습니다. 조용한 거실 공기가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는 내 옆에 앉을까 말까 머뭇거렸습니다. 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뭐가 이상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의 손이 점점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제, 내가 설명할게. 형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눈을 크게 뜨고 형부를 노려봤습니다. 형부, 지금 처제라고 불렀어? 순간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너네 정말이야? 형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은진아,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내 입에선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순간이 언니에겐 그저 배신이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형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이혼하고 똑같은 인간일 줄
알았다. 형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처제가 아니, 은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말이 오히려 언니의 화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줬어? 그렇게 침대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내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내 눈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너 나한테 어떤 동생이었는데 그 말에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부를 향해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형부, 너 다시는 우리 가족 아닌 거 알아. 그리고 나에게는 마지막 말을 아프게 박았습니다. 너도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형부는 내 곁에 앉아 등을 쓸어줬지만 그 손길마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제, 울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언니에게서 동생이 아닐까?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낯선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형부랑 붙어 다닌다더라. 미쳤다더라. 귓가를 찌르는 낮은 목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와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다 들켰어요. 소문도 돌고 있어요. 형부는 한참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처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목소리에 괜히 서글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의 외로움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도 알게 됐어. 다들 널 어떻게 보겠니? 핸드폰을 들고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더 자주 내 집에 왔습니다. 언니와 가족들을 피하듯이 내 거실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 너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손을 놓고 싶은데 내 마음은 또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몸을 또 파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실에 길게 번졌습니다. 내 안에 형부가 스며들 때마다 나는 죄를 먹었습니다. 죄책감과 살아있다는 감각이 뒤엉켜서 심장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서로의 외로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형부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잃었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내 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제,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 파묻힐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동생으로 부르지 않았고 엄마는 전화를 받아도 아무 말 없이 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나를 가족에게서 잘라냈습니다. 형부는 그런 날을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은 예전엔 달콤했지만 이제는 버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형부와 나는 서로를 붙잡고 또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잡기 위해 서로를 쥐어뜯었습니다. 숨소리가 멎을 때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그 품을 원했습니다. 어느 밤 형부는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제, 나랑 같이 멀리 가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형부는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로.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왜 그토록 슬펐을까요? 형부는 내가 아니라 자기 외로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구멍난 마음이 반창고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나 이사 가려고 해요. 형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제, 농담하지 마. 진심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제, 나 어떡해. 그 말이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살며시 뿌리쳤습니다. 며칠 뒤 짐을 쌌습니다. 낡은 앨범과 남편의 마지막 셔츠만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형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제, 가지 마. 그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형부, 우리 둘 다 벗어나요. 그는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처제, 나 아직도 너 좋아해. 그 고백이 너무 늦었습니다. 형부, 나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낯선 동네, 낡은 원룸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 없이, 형부 없이, 가족도 없이 처음 며칠은 손이 떨렸습니다. 형부에게서 오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골목을 걷다 그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살아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처제도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 밤은 내 몸 어디엔가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조차 내 일부일 뿐입니다. 밤이 오면 나는 아직도 가끔 형부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 따뜻함도 숨막히던 순간도 모두 나였으니까요. 이제 나는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나를 안아줍니다. 죄였지만 그래서 더 살아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비밀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그리고 살아있으세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숨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